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발언인지 좀 보니까 1.8평짜리 방 안에서 표현 그대로면요.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 강력범 대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 위헌성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지자를 향한 목소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1.8평짜리 방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그 비슷한 평수에 살고 있는 국민들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수로 비교하면서까지 본인이 구치소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자체가 과연 전직 대통령이 맞나라는 정도로 귀를 의심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강력범을 대하듯이 한다라고 하는데 강력범 맞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법정형이 선고될 수가 있는 강력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에 비례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 스스로는 지금 뭐 보석 청구가 인용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석 청구라는 것은 쉽게 인용이 되는 게 일단 아니죠. 예.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다른 재판부에서 그것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지만이 보석이 인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뭐 법정에서 걸어 나온 모습이라든가 좌석하고 꼿꼿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11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죠. 불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과연 재판에 출석을 할 수 있을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을지 재판부 입장에서 그 부분에 의문표를 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라고 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이게 오가면서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보석신문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송영훈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보석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발언으로 전해지는 것 중에 예. 건강 상태가 응급하지는 않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비춰 볼 때 보석 허가의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이미 별건의 재판이긴 합니다만 그 12.3 비상계엄에 관한 본체 성격의 재판에 이미 11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도망할 염려의 기준은 어디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출석이 확보되느냐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도망할 염려는 결국에는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재판에 안 나갔는데 보석을 하면은 재판에 나온다고 어떻게 법원이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시피 한 것이고 김계리 변호사가 오늘 보석 그 신문기일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직 대통령이어서 다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재판부로서는 귀담아 듣지 않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지금 세 분의 변호사님 계시고 또 한 분의 정치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분 중에 혹시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좀 전에 뭐 영에 수렴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거기에 반대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이제 보석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석에서 또 불허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석을 인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라고 하는 게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 재판과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변호인들이 저는 좀 제 귀를 좀 의심하는 발언들을 좀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난 지지자들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 이런 사실상의 협박에 준하는 내용들을 보석을 요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변호인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변호 전략이었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법정에서 하는 저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본인의 지지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까지 저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 법정 안에서 이 법관들을 압박하거나 또는 위협하는 발언으로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예.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1.8평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자체가 힘들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홍거실의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쓰는 홍거실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의 크기가 저기보다 1.8평보다 조금은 크겠지만 거기에서 6명, 7명씩 이상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추는 것, 이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매우 안 맞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수용 시설에 좀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6만 명들 중에 저 독방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0.01% 이내로 매우 적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서바이브가 힘들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하나만 더 예. 말씀을 드리면 그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이 발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한 말 중에 가장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지옥고라고 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정말 그 한계 상황의 주거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의 재임 중에 그런 분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1.8평 안에 있어 보니까 아 그때 그분들의 환경을 더 개선해주지 못하는 것이 정말 못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보수가 지금 저런 발언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지점과 반대로 해야 앞으로 재건의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쪽방촌에서 한여름에도 범죄에 노출될까 봐서 그 더위 에어컨도 없는데 문 닫아놓고 지내시는 분들 혹은 문 열어놓고 주무시면서 밤에 뭐 범죄자가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지내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보수 재건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